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미국 의대 합격을 위한 정성 평가 요소 중요성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미국 대학 학부부터 의대 입학, 그리고 졸업, 그리고 의사가 되는 과정까지의 프로세스를 잠깐 보면은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생은 프리메드 트랙 또는 뭐 일반 BS,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부에서 4년간 의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마치고 4학년 그 사이에 의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갭이어 졸업하고 나서 갭이어를 통해서 의대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대에서 가장 필수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보면은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GPA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정성 평가 요소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클리니컬 리코드 메디컬 발런티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MCAT 시험도 준비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 마치고 또는 4학년 졸업하고 메디컬 스쿨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그런 경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의대 입학하고 나서 MD 과정에서 2년 차에 USMLE 스텝 1, 그다음에 나 이후에 스텝 2, 스텝 3 이렇게 시험을 쭉 보게 되고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죠. 그러면 미국 의대 지원을 위한 요소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가 정량 평가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부에서의 GPA, MCAT 스코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 정성 평가 요소, 정성 평가 대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 메디컬 발런티어, 클리니컬 리코드, 서플먼트 에세이, 뭐 리서치 이런 여러 가지 정성 평가 대상이 있죠. 그리고 기타 평가 대상은 이제 뭐 레코멘데이션 레터라든가 의대에 따라서는 전체 의대가 그렇진 않지만 캐스퍼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 의대 지원자들의 요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아카데믹 스코어, GPA나 MCAT 스코어들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서 입학사정관이 볼 때는 정량평가 대상으로서 합격, 불합격을 크게 좌우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정성평가 대상 요소들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닥터 쉐도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메드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은 뭐 학교 도움받고 학교 주위 병원, 뭐 미리 쉐도잉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고, 말런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사실 어떻게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요소들 중에서 MCAS, 나중에 의대 지원할 때 MCAS 작성하면서 에세이 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의 스펙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리서치를 미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은 미국 의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들을 또 상담을 했다 보면은 이 에세이와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미국 의대 입학 전에 대학 학부에서 에세이는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정 선생님 주위에 이제 다른 동기들이라고 해야겠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지원을 위한 에세이 리서치는 보통 더 어떻게 준비하는 분위기였나요? 과거지만, 네. 네, 과거지만, 네, 에세이는 보통 쓰는 데에서 이제, 자기가 진짜 중요한, 자기의 진짜 그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그 자기가 진짜 해온 경험담을 아주 잘 적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과에서 일했는데, 안과에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있었고, 그거랑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제가 농구하다가 여기 손가락을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이런 방식이 갔어요. 이제 저에 대한 이 손가락 한 개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때 농구 경기를 했는데 농구를 이제 한 달 동안 쉬었다. 근데 그거 그렇게도 힘든데 저는 이제 안과 환자들이 이제 그 당뇨병이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길을 보니까 나는 내가 나의 아픔은 그렇게 내가 그때 조금 아픈 것도 힘들었는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병든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에세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적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저 혼자 일단 그 아이디어를 다 내가지고 그거를 적은 다음에 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제 주변에 있는 뭐 모든 사람들 다 물어봤어요. 어떤 이게 이런 식 적는 게 맞는가? 저에 대한 멘토도 있었고 그때 제가 같이 일하던 의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다 읽어보고 나중에 그걸 그 사람들이 말한 걸 다 통합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 적어서 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전부 다 자기 저랑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자기만의 있는 그 독특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거를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 많이 썼어요. 이게 Why Medicine이라는 그런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하게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일하던 의사들이랑 같이 일하고 얘기해보고 자기 주변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어떤 애들은 그 학원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썼고요. 그리고 또 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 리서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주로 시작할 때 대부분 선배들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선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선배들은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커넥션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그쪽으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올로지 같은 거나 아니면 케미스트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그 언더그라드 클래스에서 그 교수님한테 물어가지고 저가 할 수 있는 리서치가 어디 있냐. 근데 리서치 분야는 이게 아주 광범위해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 할 때 클리니컬 리서치 할 수도 있고 베이직 사이언스 리서치 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다양한데 그거는 자기가 하기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제 어떤 거 선택해도 딱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지금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전에 이제 이제 어떤 발런티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를 만들 때 같이 일하던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셨었는데, 요 같이 일하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쉐도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쉐도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이 뭐 여름방학 동안 그냥 그 메디컬 어시스턴트 같은 거로 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떤 학생들은 자기 부모님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친구의 부모님이거나 진짜 모든 인맥을 다 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세이 준비하고 이제 리서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파트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이제 의대 에세이 리서치 전략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미국 의대 지원할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MCAS에 작성을 해야 되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에세이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왜 중요할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정 선생님께 질문할 게 있는데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헛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알고는 있지만 엠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보통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서플멘트 에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차이점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차이점? 일단 그 첫 번째 에세이는 이제 Why Medicine? 그러니까 왜 의사를 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익스페리언스도 따로 에세이로 적어야 되고. 네. 그래서 에세이를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 에세이가 따로 있고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마이 메디슨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서플리멘트 에세이 학교마다 또 다른 에세이가 딱 이렇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물론 당연하겠지만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커먼앱에서 작성했던 그 퀄리티와 레벨과는 엠카스 레벨은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좀 음, 이 에세이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음, 대부분 이제 why 메디슨이라는 질문을 되게 어떤 학생들은 그걸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자기에 대한 그 경험을 아주 잘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적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좀 되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되게 평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적을 때도 되게 깊이 고민해서 적은 건데 되게
평범한 걸 적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냥 아 나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게 하고 싶었다 아니면 뭐 그냥 뭐 부모님이 의사라서 하고 싶겠다 이런 식으로 적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진짜 자기가 했는 경험을 아주 잘 적는 게 그게 아주 좋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을 또 이제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그 에세이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있었고, 이 학생이 이제 미국 의대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들,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제대로 준비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15개 가까운 이제 의대에 지원을 했는데, 거의 다 떨어졌던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이 학생은 더더군다나 이제 시티즌이었고, GPA 3.8에 MCAT 518 이상,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의대에서 다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희망했던, 입학을 희망했던, 뭐, 탑 10, 탑 20 정도 수준의 이제 의대에 지원했던 거는 다 떨어졌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년 60% 이상의 미국 의대 지원자들이 미국 의대에 진학하지 못한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입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뭐 의문들이 생기죠. 사실은 왜 이런 좋은 네.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조건의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합격되는 경우는 이제 에세이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에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 사정관한테 부각돼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금 정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평범한 그다음에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선생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진짜 퍼스널하게 적어야 되고, 네, 음, 자기만의 에세이니까. 근데 아주 그냥 평범하게 적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그 그 의사님들이 읽을 때 느낌이 아 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다를 게 없네, 그냥 이런 식으로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은 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에세이인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면 되게 안 좋게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판메디랩에서 저희 판메디랩과 저희 정 선생님께서 같이 제시하는 가장 완벽한 미국 의대 에세이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에세이 작성에 대한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건 첫째가 이제 에세이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글쓰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 선택.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이제 주제를 선택했으면 브레인스토밍하고 아이디어 생성해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두 번째가 또 중요한 단계죠. 뭐 예를 들면 과거 경험 그리고 그것들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브레인스토밍 기법 이 부분이 필요할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성되면 그것을 이제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죠. 에세이에서 이제 간주하고 싶은 주요 요점 이런 부분들 개요 작성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서론, 에세이의 톤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서론 같은 경우가 또 입학사정관, 어드미션 오피서의 이제 관심도 끌고 어드미션 오피서가 그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이거는 좀 더 읽어보고 싶네, 느낌이 오네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서론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에세이를 이제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예시와 증거 이런 부분들을 대학교 학부 다니는 동안 계속 수집하고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어떤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묘사적인 글쓰기, 경험과 성격, 본인의 성격을 이제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곱 번째, 분석하고 반영하고 뛰어난 이제 개인 특성 에세이의 필수 요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작성을 끝마치면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하고 교정하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이제 피니싱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뭐 이제 사실 그 의대 입학이 이렇게 중요한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와 에세이 혼자서 완벽하게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이제 많은 주위의 분들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멘토 이제 교수님이나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했죠.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판매드랩에서 이제 미국 의대 지원 학생들을 위해서 에세이 첨삭 지도를 해주고 계신데, 정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에세이를 지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갖고 저희 학생들의 에세이를 지도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네. 자기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과거에 있는 경험을 아주 잘 살리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대부분 자기 환자에 대한 환자나 아니면 진짜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뭐 미국 같은 경우 EMT 같은 하는 케이스 많은데 그런 경우에서 자기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아주 잘 살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 케이스 왜냐면 그게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케이스, 독특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독특한 스토리를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프루프리딩하고 음, 음. 에디팅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어, 미국 의대 이제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원하는 가장 베스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플먼트 에세이들을 어, 저희 정 선생님께서 이제 메인으로 해서 저희 판매드립에서 첨삭 지도해주고 계시고 그 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또 다른 뭐 듀크 아니면 메릴랜드 베일러 출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제일 가장 좋은 에세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의대 지원 준비 학생들이 이제 학부에서 리서치 경험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 잠깐 보게요. 이 대학 학부에서 이제 리서치 경험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의대 치대가 사실 전체가 아닙니다.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대학들, 의대 치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서치 경험이 없어도 의대 치대 합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상위권 의대, 아니면 뭐 경쟁이 치열하고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경쟁률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그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한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서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저희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 의대나 치대에서 최대 90% 이상의 그 신입생들이 학부에서 리서치 경험을 다 갖고 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미국 의대 치대 지원자 중에서 60% 가까이 학부에서 리서치 스펙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서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미국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부생들 중에서 한인이라는 또 이제 핸디캡이 있고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 무조건 해야겠죠. 남들보다 앞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제 리서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의 과학적 호기심과 학문적 열정을 미국 의대 치대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하기가 좋다. 그래서 뭐 논문 발표라든가 학술대회 발표 아니면 뭐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둘째, 리서치 경험을 통해서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이 담당 교수진, 뭐 이런 다른 연구자들,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멘토링뿐만 아니라 이제 레코멘데이션 레터까지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리서치를 갖고 있는 한국 학생 또는 유학생일 경우에 나중에 물론 이거는 정 선생님의 주관적인 질문인데 의대 입학사정관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느 정도의 가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리서치는 이제 학교마다 아주 다른데 이제 탑 30 있는 그런 의대들은 아주 중요시 봅니다. 그런 학교들은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 아주 리서치를 많이 한 학생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한 2년 동안 리서치를 해가지고 간 친구도 있고 아, 그리고 2년이나요? 네, 2년이나 한 친구도 이렇게. 있어요. 네. 아직 첫 번째 안 붙어가지고 음, 2년이나 음, 해가서 이제 음.
결론적으로 좋은 데 붙었는데 그렇게 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탑 30 안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학생들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 갭 이어를 많이 해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스페셜티를 해가지고 결론 미국에서 이제 자기 원하는 스페셜티 닥터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탑 30, 탑 30 안에 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레지던시 가기가 조금 더 편하다. 약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과를 해도 그러고 내과를 해도 좋은 내과를 갈 수도 있고 뭐 정형외과든 성형외과든 피부과든 그런 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탑 30에 있는 학교 가는 게 거기서 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는 또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길게 생각을 해보면 리서치는 아주 중요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서치를 학생이 혼자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정 선생님처럼 이제 스마트하신 분들은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전에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에 이제 리서치만 해야 될 게 아니죠. GPA뿐만 아니라 너무 해야 될 게 많죠. MCAT도 준비해야 되고, 쉐도잉, 발런티어, 학기 기간뿐만 아니라 방학 때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이렇게 의대 입학 또는 치대도 마찬가지고 목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은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저희 입장에서의 목표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그걸 이제 퍼블리시까지 하는 저널에 퍼블리시까지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관련된 분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현직 뭐 에머리, 콜로라도, 러커스, 유펜, 뭐 밴더빌트, 펜스테이트 이런 현직 교수님들과 연결을 통해서 멘토링을 리서치로 받고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바이오캠 이외에도 다른 뭐 저기 필로소피부터 해가지고 뭐 소셜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미드랩의 리서치 프로그램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서치 베이직, 리서치 플러스가 있는데 리서치 베이직은 이제 고등학생들 위한 용이고 리서치 플러스 정도가 대학교 학부생 또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예를 들면 그 BSMD라든가 BSDDS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준비하는 좀 더 레벨업되어 있는 리서치가 필요한 학생들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리서치 플러스 정도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더 높은 수준의 최상 수준의 레벨업되어 있는 리서치를 원하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판미드랩의 리서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12주 완성, 나머지 2주 동안은 퍼블리시를 위한 멘토링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